안녕하세요. 사슴TV 르네상스맨 이준웅입니다. 캘크러쉬 김기아리. 메인은 구주영. 교과서 조정모. 반갑습니다. 안녕. 가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부위 유두, 유륜.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함몰 유두가 아닐까 싶어요. 유두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함몰 유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준우 원장님 네. 어떠세요? 가슴 성형 수술하러 오셨을 때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함몰 유두를 교정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수술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조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재수술이 많아요. 우선 확대 성형을 먼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좋아지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괜히 이제 손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수술을 이미 한번 했는데 효과를 못 보셔가지고 가슴 확대 수술을 하면서 이것도 교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재수술인 경우가 첫 수술보다는 저는 좀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많으신 것 같죠.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함몰 유두에 원래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네. 그레이딩 시스템이 있어가지고는 그레이드 1에서부터 2, 3, 4가 있는데 4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나오는 경우죠. 맞아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지면은 나오는데 15분 이내로 돌아가는. 그레이드 2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데 15분이 지나도 나와 있는 상태. 그레이드 1은 뭔가요? 그래도 원이면 없는 건가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만지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가슴 확대로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그 나오는 경우가 있다. 나는 가끔씩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따로 테스트를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 가슴 확대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재수술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유관 덕트를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면 재발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수유를 다 하시고 이제 유관 보존이 필요 없으신데 수술을 했는데 재발한 경우에, 그러니까 유관을 완전히 절제하고 인공진피 이용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형태의 수술을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침습적으로 하는 거죠. 재발되지 않게끔 수술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수유의 계획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좀 보존적으로 우선 가슴 확대 수술만 하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따로 하는 걸 고려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 유선을 절제하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사실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선을 절제를 하게 되면 향후 이제 확실하게 나는 수유를 안 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고, 유선을 절제를 하셨을 경우에 감각 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각이 많이 저하가 돼서 성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우 원장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유두 감각이 손상되는 경우는 그레이드 4 정도 됐을 때 손상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지 모두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유선을 손상시켜야 되는 경우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추천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레이드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저 생각이 들었던 게, 킴 카다시안 이제 속옷 브랜드 보면은 이제 유두가 있는 그 브라도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함몰 유두가 교정이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모양도 조금 봤으면 해서 그 모양 자체가 예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교정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자극이 있어서 나온다고 했을 때도 이제 비대칭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크고, 일단은 예쁘게 만들어야 결과적으로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유두가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몰 유두가 내가 뭐 자극이 있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모양의 비대칭이 있거나 그 크기가 이제 예쁘지 않은 모양이면은 결국에 손을 본다라는 거지. 유두의 모양 자체를 좀 더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면 단계별로 수술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게 통증 자체가 좀 심해서 이제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그 예상되는 모양 자체가 예쁘지 않을 거면 저는 그냥 한 번에 그냥 하자라고 전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일단은 함몰 유두 교정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안에 이게 약간 배꼽처럼 땡기 껴 있어서 위생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고, 함몰 유두를 왜 고치고 싶냐고 환자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용적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색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계속 거기 뭐가 이제 분비물이 끼는 거죠. 그러면 냄새 나거든요. 냄새 나고 가끔씩 거기 뾰루지도 생기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인데, 미혼이거나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물라고 사실은 유두가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유두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모유 수유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세요. 우리가 뭐 마사지나 여러 가지 자극을 줘서 유두를 꺼내보지만 유두가 잘 안 나올 정도라고 하면은 함몰 유두 교정 수술을 받아서 모유 수유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 그레이드가 4단계를 넘어가면 우리가 유선을 보존한 상태에서 꺼냈을 경우에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몰유두 환자를 볼 때는 이 환자가 수유 때문인지 미용 때문인지, 수유가 다 끝났다고 하면은 모양의 재발을 중요시 생각하는지 감각의 보존이나 유선의 보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함몰유두만큼 재수술률이 많은 유두 수술이 없는 것 같아요. 함몰유두 같은 경우에는 3수술, 4수술도 제법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만큼 유선을 보존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발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수술이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유선을 과감히 잘라버리기에는 또 환자분 개개인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환자분의 플랜, 수유와 관련된 그리고 또 성생활에 관련된 그런 모든 플랜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접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환자들은 이게 궁금할 수 있어. 어떤 왜 자꾸 유선을 끊냐 마냐 그 얘기를 하냐. 네, 그렇지. 함몰유두 왜 생기는지 알아야지 그거를 설명해드리죠. 그러네. 함몰유두 왜 그러네. 생깁니까? 그 안쪽에 이제 유관이 있고 이걸 유지해주는 이제 섬유 조직들이 있는데, 그 섬유 조직들이 안쪽으로 당기는 힘 자체가 그 유지하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안쪽으로 더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유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수술 같은 경우는 섬유 조직을 풀어주고 우리 매몰 쌍꺼풀 수술하듯이 하더라도 그 모양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정도가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런 보존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유관을 이제 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나오거나 하면은 가슴 확대를 해서 보형물로 이제 그야 말대로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함몰유두가 교정될 수 있다. 또 다른 어떤 수술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약한 정도의 함몰유두에서 내가 만지면 모양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모양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할 때 보형물 수술 없이 유륜 주변에 구멍을 뚫어서 유관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섬유 조직을 자연스럽게 풀어준 다음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서 그 상태에서 고정을 해주는 쌈지봉합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매몰법이라고도 하고, 그 굉장히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뭐 별 모양으로 묶든 뭐 해바라기 모양으로 묶든 밑에 네트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못 내려가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걸 교정을 하되 유관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우리 이준호 원장님. 저는 아까 말했던 유관을 아예 끊는 손상시키고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유관을 끊고 조직을 당겨서 봉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뭔가 보형물 넣어서 이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조직을 당기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밑당기 방법이라고, 잘라서 유선 조직을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마운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조정복 원장님 말씀하셨던 유관을 완전 끊은 다음에 인공 진피를 넣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또 보형물도 보형물 넣는 방법, 이렇게 상황이랑 재수술이면 기존의 흉터 이런 것들을 맞아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난 이 생각이 들었어. 남성에 있어서 그런 함몰 유두와 같은 수술이 어떤 게 있을까? 나는 이 포용 수술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 계속 들더라고. 미용과 기능, 위생 어떻게 딱 끼잖아. 음. 그래서 그 정도가 있으면 하는 게 맞겠네. 단순히 제목으로 뽑히나요? 여성의 포용 수술, 함몰 유두 수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형 수술이지만 이런 것도 좀 의료보험 좀 되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에 포용 수술 잘 안 하는 거 아세요? 알아요. 근데 또 비디오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응. 그게 또 결국에는 갑자기 하는 게 또 낫대.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인 그런 게 있어. 우리 때는 다 했잖아. 무조건 초등학교 때 다 시켰단 말이야. 한때는 저학년 때 했다가 근데 그 뒤에는 태어나자마자 했었어. 그럴 때도 있어. 그런 식이 그때 한참 많이 계기가 했다가. 뭔지 알아? 그 아우성이라고 그 음. 성교육 맞아. 하시는 분이 포용수술 하면 뭐 성감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왜냐면 내가 성도합종 수술하니까 이제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 너무 안 하는 환자들이 많은 거야.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했지? 나는 이게 성별 불편감이랑 뭔가 연결이 돼서 수술 안 하게 되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나이 때는 또 많이 안 했던. 근데 이제 또 뭐 다시 하는 지금은 또 그런 좀 게 하는 추세라고 있을 수가 하더라고요. 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트렌드에 민감한 나라.
제가 유럽을 갔는데 유럽은 진짜 안 포항 수술 안 하잖아요.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는 진짜 많이 시켰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만 하는 수술이라고 들었거든요. 갑자기 포경 수술에. 그래도 비슷한 것 같다. 오케이, 제가 이쯤에서 꼭지 아웃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함몰유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엄마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너 어렸을 때 애기 씻길 때마다 외할머니가 꼭지를 꼬집어줘야 짜줬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음. 근데 그거 저뿐만 아니라 다 애기들 그렇게 키우셨나요? 그게 아니라 원래 애기들은- 어릴 때 일정 애기들은, 기간에는 그런 거 들어와 아니에요? 있잖아. 그런 거죠. 그리고 응. 샤워할 때 막 짜주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아, 왜 안 좋아? 그 이게 염증이나 문제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래? 네네. 나 그래도 잘 컸네요. 그거는 네. 함몰유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어렸을 때 어릴 때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기 전에 살이 갑자기 찌게 되면은 당연히 단단한 조직이 안으로 묻혀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일시적인 함몰유두는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아, 주니어 그렇군요. 시절에 그러니까 사춘기나 응. 성 발육이 다 끝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오는 함몰유두는 응. 실제 함몰유두하고 다른 게 유두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인위적으로 무리해서 만져서 교정을 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환물유두는 워낙에 있는 거고 그 일부러 짜줄 필요 없다. 예, 그렇죠. 저는 애를 그렇게 알고 키워본 있어요.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나를 키울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웠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어떻게 그런 되나. 속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응. 그렇긴 그래서 내가 한데. 엄청 아프다고 울어 많이 네, 그러니까 울었다고 어린이를 하더라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좋은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할 때 아이가 불편감을 호소를 하면은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 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이게 병적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함몰유두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시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 함몰유두가 아닌데 함몰유두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다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본인은 함몰유두인 줄 알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수술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정도에 따라서 내가 걱정해야 될 부작용이 뭘지 내 재발률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내가 수술 후에 어떤 결과까지 나올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상황에 맞는 내가 결혼 전인지 출산 전인지 출산 후인지 수유 예정인지에 따라서 또 각각 적당한 치료법이 있을 수가 있고 치료를 안 하는 게 좋으실 수도 있거든요. 함몰유두 저희가 주제를 잡은 거는 함몰유두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사실 유두라는 부분이 미디어에서 노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유두 빠방 하고 나오는 순간 19금 딱 걸려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수유도 하고 애기는 맨날 보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유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속설이 많고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원장님들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신 다음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